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2022년 재보궐선거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인터뷰하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체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배웅길에 나섰는데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 악수하며 환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방 직후인 24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심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수사를 언급했습니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도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명태균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다른 후보의 공천을 추진했는데 자신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언급합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창원 의창 지역구의 대통령 부부의 약속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명태균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사실이면 범죄고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개된 녹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하고 또 직접 김윤 봐가지고 네.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그래. 윤상이 끝났어. 네, 그리고 이게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인데 같은 날 오후에 녹취록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현수막 문구까지 신경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네,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내용이고 녹취록 등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 김유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녹취록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그 명 씨라는 분이 굉장히 득이양양하게 지금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여사와 직접적인 통화 녹취록, 또는 대통령과의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보도 내지는 뭐 증거로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 내용의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심증이 굳어지는 그런 후속 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재보선 공천 그 결과 발표를 5월 10일 날 했거든요. 그럼 그날이 대통령 취임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5월 9일 날 지금 오후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뭐 윤상현 의원이나 누구 그 얘기처럼 이분이 굉장히 뭐 좀 허풍이 센 사람이다라고 친다면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전날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친박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그 여론조사 돌린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선거 개입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징역 2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직접 수사했던 당사자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뭐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입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이름 석자가 대선 후보 투표용지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이슈들의 중심에 여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초 보도 때는 올해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오늘의 후속 보도들은 보니까 그 전에 재보선에도 이미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은 뭐 경남 지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뭐 사실상 처음 듣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공당의 공천을 뭐 당직자도 아니고 무슨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기존에 뭔가 누군가가 그 결정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뒤집었다. 지금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녹취록의 정황과 또 이분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공당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이거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해야 된다. 네. 자, 오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명태균 씨를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윤상현 당시 위원장의 이 입장으로 가름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시 시점에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2명으로 압축할 수 있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윤상현 의원은 저기 말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김명선 의원을 왜 공천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이 명태균 씨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도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당시 시점에서는 공천이 확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얘기는 사실이 무근이라는 점과 동시에 김명선 의원이 당시에 2, 3년 전부터 경남도지사를 염두에 두고 출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천을 했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박한 평가와 함께 명태균 씨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 봤을 때 지금 너무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좀 단편적으로 가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7명의 공천자 중에서 5명이 당선됐다라는 것도 그렇죠. 덧붙여서 그건 얘기했죠. 윤상현 의원의 공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던 점까지 그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2024년 명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를 미리 알았던 정황 같아 보이는 그런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역시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사 그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너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2년 전에는 공천이 될 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고 이번에는 컷오프가 되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맥락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통화 내용이 금년 2월 18일 저녁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 1시간 후에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 갑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뜹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했던 기사를 이제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사화가 되면서 김해 갑으로 이제 옮겨서 출마를 하는 거로 되었는데 결국엔 김해 갑에서도 공천이 안 됐죠. 네. 근데 그것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 기억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갑에서 컷오프 되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난 거는 3월 2일인가 3월 3일쯤 되는데 미리 며칠 전에는 적어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이렇게 컷오프 되느냐 여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명태균 씨가 아무리 뭐 예지력이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뭐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서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 예. 아니면 그 공천관리위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누군가 외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근데 곳곳에서 보면 미리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자, 야권에서는 사실이라면 범죄라는 강력한 수사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예. 조만간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드러난 게 명태균 씨가 전화한 거 정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 뉴스토마토에서는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캡처본을 포함해서 전화 통화 녹취록, 음성 파일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언론사에서 이미 다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후에 터져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명태균 씨 이름을 따서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지난번 첫 보도 9월 5일 보도였죠. 그때는 김영선 후보가 공천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용산 대통령실이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김영선 후보가 공천이 되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같은 해명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럼 2022년에는 공천되고 당선이 됐으니 그건 공천 개입한 거 인정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과거 아까 김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2년 실형을 받게 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 이건 중대 범죄 행위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누가 수사하지? 검찰은 우리 편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맘 놓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상당히 뭐 이름도 낯설고 처음 듣는 사람인데 근데 또 여권에서는 또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떤 인물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대통령의 아버지와 멀지 않은 자리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이 남성,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정치 브로커다, 역술인이다, 분명하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요. 일단 시작은 기업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명 씨는 2003년 광고업체를 만들었고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5년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 기반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포착이 됩니다. 명 씨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을 알린 건 2018년에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을 맡으면서인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 컨설팅을 해나갔다는 거죠. 다만 등기에 명 씨가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공식 직함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직책이 정책 책사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기업인에서 책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겁니다. 어쨌든 명 씨의 입김이 센 이유,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명 씨가 공천 개입 보도 이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태풍이 불 것 같다. 그리고 태풍 부는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말이죠. 네, 김윤형 위원님. 네. 명태균 씨가 대통령 취임식의 주요 인사석에 앉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 하나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사실을 먼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당 당시 공관위에서 김영선 의원이 김해로 자신의 출마 지역을 변경하려고 했었을 때 네. 어렵다는 점을 미리 전달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마치 특별하게 더 알았던 게 아니라 미리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다는 김해로 거죠. 옮기는 게 안 된다고 네, 통보가 됐다고요? 네, 통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 관계자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명태균 씨가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했을 당시에 많이 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언급이 있을 만큼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는 뭐 꾸준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인수위가 당시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인수위 측에서 10,000명 넘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어쨌든 뭐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초청이 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수위 10,000명 넘게 초대되는 인원 중에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위원님, 네. 이게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여권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지금의 야권에서는 좀 생소한 인물이죠? 예, 저도 뭐 사실 처음 듣는 인물인데요. 또 그 경남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뭐 정치권에서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니까 뭐 야권에서도 아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맥이 넓다면. 그래서 아까 이수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고회사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이제 인맥을 넓혀왔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뉴스토마토 이제 보도했던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첫 번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뭐 역술입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그 들렸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얘기이고 뭐 직관력도 있고 예지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공천 개입 문제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 책사라는 이제 그게 한일신문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제 뭐 이렇게 관련 정부의 뭐 그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김영선 의원과 함께 정책 책사로서 뭐 같이 배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중진 의원이나 또는 뭐 당대표든 또 이 정도 어떤 그 지도부급에 있는 분들이 뭐 정책 특보랄지 정무 특보랄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 책사라는 이야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취재한 기자에 의하면은 뭐 같이 앉아서 뭔가 논의를 할 때도 김영선 의원보다 상석에 앉고 그 옆에 김영선 의원이 앉고 뭔가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 주종 관계가 바뀐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취재 결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하고 뭐 그 동네 알려진 인물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김영선 의원이 5선의 중진 의원인데 그 정도로 쩔쩔매는 정도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공천 개입 문제나 또는 정책 책사라는 타이틀도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지금 보도까지 되고 또 기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공천 개입해서 본인이 거의 아까 녹취록에 따르면은 안 될 뻔한 공천을 내가 재보선 때도 해준 거고 또 미리 이제 그래서 5선 의원이 됐던 거고 뭐 컷오프 상황과 뭐 기회로 옮긴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살라미처럼 이걸 보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뭔가 더 후속 보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첫 번째 보도했을 때 거기에 A 의원, B 의원, C라고 하는 김영선 의원의 측근, 그다음에 D라고 하는 당직자 이런 얘기들 쭉 나왔잖아요. 특히 그 당직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다 가지고 있다. 그때의 메시지는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주고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 후속으로 보도가 된다면 아마 점점 더 명태균 씨가 아닌 대통령 부부에게로 더 의혹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은 어떠냐? 일단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는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 중에서 바람을 선택하셨군요라고 뉴스토마토의 입장을 전했고요. 태풍이 불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라고 고소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어쨌든 그러면 수사는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민형사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저 건에 관련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녹취록 들으면서 좀 놀랬던 게 명태균 씨가 허풍, 허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사를 얘기하면서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친구를 지칭하는 것처럼 마치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것처럼 불렀고요. 김영선 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호칭이 없습니다. 김영선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과장하는지 알 수는 있는데 정치권에 은근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허풍, 허세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에 그건 그냥 허풍, 허세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태풍이 불 것 같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는 태풍과 태양 중에 바람과 태양 중에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이런 묘한 표현을 쓰는데 글쎄 저는 이걸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바람과 태양, 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건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옷을 더 여미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옷을 벗더라 해서 태양이 이겼다는 이솝우화의 얘기인데 아마 뉴스토마토 취지에 응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언젠가 때가 되면 혹은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네. 그게 태양 같고 바람은 이제 그 거꾸로의 결과. 결국 당신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이렇게 보도를 했으므로 나는 더 옷을 여밀 수밖에 없다. 꽁꽁 숨기고 감추겠다. 이런 걸 암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보도의 파장이 개혁신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지리산 칠불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회동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함께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기자회견을 놓고 비례대표 순번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2월 29일 날 만남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만난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은 그 기자회견을 하면 비례대표 1번을 줄 거라는 얘기를 개혁신당 쪽에서 먼저 꺼낸 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탈당 이어서 개혁신당 입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1번 얘기 내지는 1번 요구를 한 거는 상대방이었지 개혁신당에서 1번을 줄 테니 기자회견을 해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간 것은 전혀 아니라는 취지고요. 네. 실제로 2월 29일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 오후에 저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결과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의 어떤 그 정치 개입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있을 수 있고 정말 정치 개입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니다만 그거와 어떤 대가 관계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같은 선순위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받아줄 수 없는 얘기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중론이 모아진 회의가 그 회의에 참석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당시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주요 당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도 있었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공천 개입 의혹 자체의 신빙성 여부와는 별개로 네. 이걸 가지고 이 공천 얘기까지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 얘기까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양자 간에 연결되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다라는 그렇죠. 그 뜻이죠?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어떤 비례대표 공천을 확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께서 지난 한 보름 전에 매불쇼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A 의원과 B 의원의 실명이 곧 등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거, 텔레그램, 뭐 이런 캡처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일파만파 더 이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가 아까 김보엽 위원님은 언론사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개혁신당에는 있나요? 일단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갖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예. 3월 1일 오후에 그 문제를 갖고 회의를 했던 거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여부까지 그 자리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개혁신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라도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추후에 이제 공개될 거라고 보세요?
세상에 그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엔 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뭐 의외의 사람이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그걸 갖고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비밀이 지켜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수사로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과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만 듣고 이 이슈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스토마토 언론 보도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에서 공천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이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든지 해야 뭐 반박을 하더라도 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입장을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68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덥고 가을이 돼야 되는데 한여름이 너무 한여름같이 더 더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뿐 아니라요. 정치권에서도 감지한 추석 민심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내외에 대한 분노가 커져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이 됐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보는 추석 민심도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민주당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달랐죠.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보는 게 달랐던 추석 민심. 시민들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네, 키워드가 땡땡땡에 화난 민심인데 일단 화가 난 걸 전제로 했습니다. 상당히 뭐 거친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을 수도 있고요. 각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나와 계신 네 분은 어떤 민심을 들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먼저 김유정 의원님. 키워드를 하나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폭염 그리고 물가 그 폭염 때문에 사실은 뭐 채소값이나 이런 게 폭등해 버렸어요. 다 녹아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의료 대란 문제. 실제로 주변에서 뭐 중환 수술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빠질 수 없는 김건희 여사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 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나 또 일반 국민의 정서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여권 내부에서조차 불만과 비판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만히 그냥 계셔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 목소리 너무 높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굉장히 컸다라고 정리합니다. 네, 김윤영 의원님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예. 뭐 싸우기만 하고 반복되는 정치권 국회 운영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분노하신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의료 대란에 있어서 지금 응급실을 이용을 줄여가면서 국민들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당 야당 전부 다 같이 동반자로서 이 난국을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매서웠고 아까 언급하신 대로 물가에 대해서도 매서운 회초리를 드셔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김부엽 의원님, 전남 영광 곡성 다녀오셨죠? 예, 그쪽에 자주 갑니다.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쪽에서 들은 민심은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민심이었습니다. 심리적 탄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만난 추석 민심은 심리적 탄핵 상태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도대체. 조국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덕분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대 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역별로도 세대별로도 균등하게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우선은 무더위나 의료 대란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단연코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많은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인물은 역시 영부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마포대교의 현장 시찰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지난 추석과는 다르게 이번 추석엔 또 대통령 부부가 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연휴에 그게 상영도 됐고 앞으로 본격적인 공식 행보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그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을 영부인 스스로 만든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왔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향한 쓴소리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라고 거침없이 얘기했고요. 신지호 부총장은 대통령실이 미니 수렴회 영부인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의혹을 한번 맺고 끊어야 된다. 명품백 입장 후에 공개 행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여당 내에서도 기류가 상당히 바뀐 건가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당연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금 더 메시지라든지 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더 많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대통령 부부가 오늘 체코 순방을 떠났거든요. 짧은 일정이긴 한데 이런 일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 글쎄 이제 원전 세일즈 하러 대통령이 2박 4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체코로 떠나셨는데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순방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도 좀 같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비행기 뜨면 지지율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민심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참이니까요. 김건희 여사 TV 틀만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지금 지난번에 마포대교 그 순시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 때문에 마통령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런 얘기 볼멘소리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또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 또 아무래도 일정을 하다 보면 또 보도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그게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동아줄처럼 여겼던 70대마저도 등 돌리고 또 TK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이런 마당인데 어떤 자신감에서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을 다 떠나서 평가를 떠나서 남편이 잘 되는 게 또 나라를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행보가 지금 이렇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까? 옆에서 정무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자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선 즈음에 본인이 합격력 위조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마음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MB 정권이나 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미에 탄핵 직전 그다음에 임기 말 그 상황에서 20% 무너졌거든요. 17%, 8%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지금 20% 붕괴되면 사실 그 직전 임기 말적 상황, 탄핵 직전의 상황까지도 가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여사의 행보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발 총선 직후에 참패하고 나서 민심에 경청하겠다 나부터라고 했던 대통령의 그 말을 두 분이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조금 얘기하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오늘 오후에 통과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혐의 다 불러드릴까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예.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최혜병 사망 사건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조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이거 들어가지 않은 것 더 있습니다. 예. 관저공사 불법 의혹이 있죠.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출품 작품이었던 정자가 관저에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말고 오늘 보도 나온 거 재보선은 또 따로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어서 아마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까지 또 더 많은 다른 의혹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대통령이 또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향후에 이제 재표결 시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 직전에도 단일 대우는 아니었죠. 예. 사실은 최혜병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때 대략 그 3표 정도는 국힘에서 이른바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있었던 거로 표가 계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8명 중에 대략 3명 정도의 이탈표는 이미 있었던 거로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오늘 본회의 통과된 영부인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국회 내에서 무기명으로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조금 상황이 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폭로가 본격적으로 된 어떤 공천 개입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는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기면 국힘 내의 의원들도 좀 생각을 달리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윤영 의원님,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의 지독한 특검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이 되겠죠. 네,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저 입장이 될 텐데요. 뭐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을 민주주의가 마치 다수결이 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다수결은 자칫하면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을 여야 협치의 힘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거부권 걱정 없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발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금 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께서도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도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당시 저는 그 1번에 대한 번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예.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1번 혹은 비례대표 3번을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측에 요구한 거는 사실인가요? 뭐 그건 새삼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번호까지는 확실치 않았었는데 예. 앞번호를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일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네. 그러면 앞번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번, 3번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걸 요구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번에 방금 전에 출연했던 김용남 전 최고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들었던 거는 그때 3월 1일 금태섭 전 의원의 그 행사 이후에 그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어떠한 조건과 함께 비례대표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그때 저희 지도부가 반대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뭐 공천 개입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수돗물 그때 아마도 그 수산시장에 가서 네. 그 물을 드셨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거라도 지금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의견들을 최고위원들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슈였고, 네네.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이제 물을 떠서 물을 직접 이렇게 마시는 드셨죠. 장면을 연출했잖아요. 그 네네. 자체부터가 여론에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도 좀 자세한 내용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개혁신당 측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이제 어제 계속이죠. 추석 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여부를 논의한 것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실패한 로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을 저도 만나 뵀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21대 때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공천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의 공천에 대한 불안감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때 저한테는 그런 뭐 공천이든 비례대표 몇 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었고 이번에 좀 알게 됐다. 결국은 좀 실패한 로비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 정당에서 지금 22대 정당 국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도 저희는 위성정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지역구도 있고 또 비례대표도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이름으로 예. 나갔죠. 그리고 제가 실패한 로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영선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0번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김영선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나 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도 실패한 로비다. 네. 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7불사에서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갔고요. 이 역시도 당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게요. 7불사 얘기를 이번에 그래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3월 1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7불사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단독 보도가 되면서 제가 좀 사실 여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뭐 가셨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서 만난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논의를 한 것 자체는 확인이 그 아직 부분에 안 대한 된다. 걸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사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왜 갑자기 우리 당에 이런 불똥이 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의심됩니다. 사실 저희 당에 갑자기 불똥, 왜 실패한 로비인데 그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혁신당에 이러한 불똥이 튈까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확인하셨다라고 했는데 확인한 대상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인가요? 천하람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두 의원은 7불사에 갔던 것은 팩트. 하지만 네네. 그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한 것까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네, 그 전까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뭐 김영선 의원이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요청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최고위에서 반대를 했고,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비례대표 발표가 3월 20일 정도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저희 개혁신당이 그 중간에 개인적으로 또 김종인 위원장을,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셨거든요. 위원장을 좀 찾아뵈면서 좀 어떻게든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패한 로비이고 왜 개혁신당에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측이 기자회견문 초안 준비까지 함께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개혁신당 층에서 그런 걸 했다라는 것을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희 뭐 지도부 회의 때도 그러한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기존의 1기 지도부에서. 그리고 저희 2기 지도부에서, 지금 제가 2기 지도부 당대표인데 2기 지도부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까지는 저는 아직은 듣지 않았습니다. 네. 전임 지도부에서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직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 네, 이 그 정도로 부분은.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과 별개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자체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여의도에서 자주 돌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실체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체가 없는 곳에서 좀 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을 봤는데 공천 개입은 좀 애매하다라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같은 생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 저는 그 텔레그램을 보질 못해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보질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천 개입이 의심되든 공천 개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원본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특검을 하게 된다면 뭐 드러나게 되겠죠. 특검을 하게 예. 된다면 아니면 언론 보도나 누군가 갖고 있다면 공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했을 때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없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는 사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 걸로 현재 저는 파악이 됩니다. 본 사람은 있지만 그걸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 파악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좀 더 파악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김건희 특검 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추석을 즈음해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죠? 저희는
특검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너무나 필요한 특검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했고 그 외의 특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우선 명품백에 대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많은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났고 특히 이번에 마포대교에서의 그 지시는 아주 좀 전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그래서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라고 기존에 이제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했었죠.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공천 개입 의혹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입장 변화에? 그 당시에는 공천 개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었고요. 예. 네, 이번에 공천 개입이 아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도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김건희 특검 법안이 네.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말씀하신 대로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 그러니까 여러 이제 수사 대상 중에서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의심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밝혀내는 것이 아마 용산 입장에서도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공천 개입이 있다더라라는 카더라가 상당히 지금 횡행했었어요. 2월, 3월부터. 그랬기 때문에 확실하게 털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네. 질문을 드리냐면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네. 좀 애매하다,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들어서요. 이건 앞뒤가 맞죠.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공천 개입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지금 텔레그램을 봤던 것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는 얘기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잖아요, 내용들이. 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의심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의 그 발언이 의혹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정리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라 의혹이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신 거네요. 질의만 보게 된다면 말씀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텔레그램을 보고 공천이 개입이 된 것 같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그때 3월 1일 지도부에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텔레그램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네.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그냥 그 사건을 좀 알아보는 것이 수사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질질 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오늘 뭐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그런 의사를 표를 통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네.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개혁신당이 확인한 추석 민심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제가 염경의김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 네 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폭염하고 경제, 의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튼 특검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표를 던졌고 근데 앞으로 또 다른 대통령의 영부인들 배우자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특검을 할 것이냐. 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대통령 배우자
대한 법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도 안에서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지시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지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영부인들의 활동들을 보다 보면 늘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법안도 좀 들고 왔는데 미국에는 이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참고해서 차라리 확실하게 공직자에 준하는 법을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면 명품백 가지고 국민들께서 땅을 치면서 이게 말이 돼? 예를 들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영부인은 가능한가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제대로 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긴 하지만 권력과 권한만 누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영부인들의 활동들을 보면은 권한 이상의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야당이 계속 지목만 하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특검으로 마무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을 만들자 차라리. 네.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큰 이슈여서 급하게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슈가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아이폰 16 프로. 이런 아이폰 혜택 U+는 기본이지. 그건요. 육아. 아침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팔도 비빔면 2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다. 팔도 비빔면 2 페어링의 원조 팔도 비빔면 2. 우와! 완전 시원해. 등 허리를 손으로 꽉꽉 눌러주는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시원해요. 허리 라인을 따라 안마해주니까 소파에 탁! 의자에 탁! 내 차에 탁! 밸런스 핏 체어 마사지. 정말 화가 난다. 해도 너무한다. 추석 민심은 매서웠습니다. 가르친 분노의 대상은 서로 좀 달랐지만 국민이 화가 나 있다는 데는 진단이 비슷했습니다. 이젠 품격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국민 자존심에 상처 주지 말고 성난 민심에 기름 붓지 말았으면 합니다. 추석은 지나갔지만 민심은 쌓여갑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